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운이 완벽하게 좋았던,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 운이 존재하고 있는 명주와 그리고 그 사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상관경관 그러면은 상관경관 위화백단이라, 그래서 재앙이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관이 관을 본 것과 그리고 정관이 상관을 만난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본래 내가 깡패였는데, 예를 들면은 경찰이나 법을 어겼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상관경관이 되겠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명조는 관인대 상관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관봉상관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본래 벼슬을 하는 사람인데, 벼슬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벼슬을 박탈당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한 사람은 상관, 그래서 기술계통이나 영업하는 쪽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 한 사람은 대기업이나 또 내지는 나라에서 주는 녹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관이 상관을 만난 것과 상관이 정관을 본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관인상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관이 용신인데 인을 만난 경우, 이것과 인수본관은 또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은 한 집안에, 이 집안은 관료의 집안인데 학문을 많이 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관인상생이 되겠죠. 그런데 인수본관, 우리 인을 쓰는데 관을 봤으면요, 원래는 그냥 선비 집안입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사대부 집안은 아니고 원래는 글 공부하던 선비였는데 벼슬을 하게 되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본래의 그 사람의 기본적인 직업이라든지 또 내지는 어떤 성향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걸 모르고 무조건 상관경관 이렇게 갖다 댄다든지 관인상생을 갖다 붙이면은 옳지 않습니다. 자, 정관이 상관을 만났습니다. 가장 귀한 것, 또 내지는 나라에서 주는 녹, 또 내지는 명예로운 자리, 또 하나는 우리 지금 같으면은 대기업이라든지 모양나는 곳에서 있어야 될 사람이 상관을 만나서 그 모양나는 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었더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사주라고 하면 당연히 패가 나야 되는데, 밑에 보시면 최상의 운을 만난 사주, 이런 뜻입니다. 운이 너무 좋았다. 우리가 이제 명리학 공부하다 보면 간혹씩 그런 말 하죠. 진짜 그림처럼 그렸다 그러는데, 그런 명조가 있다라는 것이죠.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눈에 그냥 튑니까? 바로 띄죠. 아하, 뭔가 이게 문제가 많은 명조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참, 이 명주에게 제가 했던 이야기는 여자로 태어나기 진짜 다행이다, 천운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타고난 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해월, 자월, 축월, 그리고 인, 묘, 진, 그 다음에 사, 오, 미, 신, 유, 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됐는데, 자, 이렇게 가면은 남자로 태어났으면 이렇게 가겠죠, 순행으로. 그래서 술 다음에 해자축이 묘진으로 갔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년이 그야말로 초토화가 됐을 것입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관이죠. 정관을 쓰는 사주입니다. 정관을 쓰는 사주인데, 해자축 비겁으로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10대, 20대, 30, 40, 50대 이렇게 갈 때가 운이 완전히 돌아서 버립니다. 그래서 중년에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어야 되는
그런 명조가 되겠는데요. 여자로 태어나서 기가 찬 명조입니다. 요렇게 흘렀습니다. 요렇게 한마디로 완벽하게 방을 만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하나의 문제점을 먼저 또 살펴보고 그 다음에 대운 방에서의 만나는 기운까지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지가 이제 정관입니다. 부모덕이 있느냐? 네, 있습니다. 이 집안의 부모님 덕은 상당히 좋고요. 사실은 어린 시절 때 이때 같으면 좀 고생도 많이 할 수도 있는 시기인데 고생 없이 한마디로 지금도 여유가 좀 있는 정도의 그런 집안입니다. 금전적으로는요. 그리고 이제 조상궁을 봅니다. 조상궁을 보면은 대패는 아니죠. 이제 붕충입니다. 붕충. 그래서 진술충이는 붕충이라 그래서 근본적인 부분이 변화가 나지는 않는다. 단 뭐가 문제냐면은 요거죠. 조상 자리와 부모 자리가 이렇게 같이 있질 못하다. 그래서 월지가 이렇게 충을 좀 맞게 되면은, 진술충을 맞게 되면은 하는 일 자체가 조금 외로울 수도 있다. 또 내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근무하게 되더라도 결국은 이런 고독할 수 있더라, 뭐 이런 뜻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배우자궁. 배우자궁 없죠. 배우자 덕이 없습니다. 배우자 덕이 없다는 정도는 좀 있으면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을 쓰니까 이 자식 덕은 그나마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자식 덕이 별로 없죠. 애를 많이 먹습니다. 자,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천간에 뜬 기운을 보니까 하나도 토출하지 않았습니다. 자, 쓸 수 있는 자는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인을 쓰고 또 하나는 재를 쓸 수 있고 또 하나는 관을 씁니다. 그래서 재간인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은 천간에 무토가 투출하면은 안 됩니다. 천간에 무토가 투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상관이 하나만 있어도 극을 받을 건데 상관이 두 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정관이 얻어맞게 되고요. 만약에 얻어맞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개수가 있기 때문에 또 갈라져 버립니다. 나눠 먹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런 사주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간 위의 상황을 보면은 한마디로 귀하다든지 또 하나는 높은 자리에 오른다든지 또 내지는 남자 인연은 철저하게 없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좀 보이십니까?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 사주는 형살 중에 시세지형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삼형살 그러면은 세 가지의 형인데, 그죠? 삼형입니다. 그죠? 삼형. 그러면 하나는 자묘형입니다. 자묘형은 뭐 다 아시죠? 이게 무례지형이라 해서 네 가지가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없을 무자를 앞에 붙이죠. 그래서 무례, 이 예절이 없다, 그죠? 의 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인사신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언지형이다, 그죠? 언지형이다. 그래서 은혜를 모른다. 그래서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축술미가 있죠. 축술미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시세지형이다, 그러죠. 시세지형은 이 세력입니다, 그죠? 지형. 그래서 뽐낼 시자입니다. 이 시자는 뽐낼 시자, 세력을 뽐낸다. 그래서 좀 우리가 난척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주 난척하고 누구를 또 믿고 이렇게 좀 사람이 좀 가볍게 움직일 수도 있다. 그런데 대체로 난척을 하고 이렇게 상대방을 자꾸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유가 좀 있죠. 나는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뭐 이런 식이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미토가 하나 들어오게 되면은 얼마나 안 좋냐면은 정관을 쓰는 사주에 이렇게 칠살이 들어오고, 그리고 배우자를 때리면서 축술미 시세지형에
이렇게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미토가 들어오는 것이 이 사주는 가장 좋지 않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될 게 방이죠. 방의 흐름을 한번 보시죠. 방의 흐름이 초년에 이렇게 이 눈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집안적으로 금전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관을 하기가 참 곤란하죠. 위에 보시면은 병들이 계속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냥 얼마든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할 수 있었는데 그냥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는 제대로 된 직장도 아니고 막 여기저기 그냥 대충 좀 다니는 둥 마는 둥 그러다가 이제 시집을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된 분이고요.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요 시기가 이제 부부가 가장 살기가 힘드는 시점이고 이동이 아주 잦았던 시점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두 번째 방은요. 정관을 쓰는 사주에 방의 흐름이 남방 화기운 제로 흘러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굉장히죠. 자, 천간을 보면은 관이 들어설 틈이 없습니다. 기운 자체가 수목으로 깔려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남자하고 인연이 없는데 토국수 자녀하고도 인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주로 따지면은 아주 그냥 딱 이렇게 가면은 딱일 사주인데 묘하게도 이렇게 운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은 부모 덕이 있었고 나이 들어서는 재물운도 많이 따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겁니다. 원래부터 무인성입니다. 부모 이렇게 덕은 있으나 부모 연이 별로 없다 뭐 이렇게도 보는데 이 재운으로 흐르면은 정말 그런 부분도 나타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재운으로 흐르면 인이 다치니까 이 친정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이런 쪽에 사단이 좀 날 수는 있습니다. 자기는 재물을 많이 취할 수는 있으나 친정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참 대단하게도 이분은 언니, 오빠, 동생들 다 있는데 형제가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묘하죠.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적으로 제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이혼을 다 한 그런 집도 드물 겁니다. 옛날에 형제가 그렇게 많은 집인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혼을 했습니다. 이분 역시도 일찌감치 좀 이혼을 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묘하게도 이렇게 방의 흐름이 좋아서 그런지 억척스럽게 돈을 좀 벌어서 집도 몇 개, 땅도 제법 뭐 이런 식으로 재물을 좀 많이 가지고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죠. 요렇게 천간에 기토가 뜰 때는 좋습니까 하면 되게 좋죠. 어쨌거나 이걸 하나 날리니까요. 그래서 이걸 날리는 운이 하나 또 왔거든요. 그때가 언제 있냐면은 2019년도가 기해년이죠. 그래서 천간에서 이렇게 기토 두 개가 날라왔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 이분이 상관이 살을 잡았죠. 갑자기 좀 어려워진 그런 단계에서 묘하게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말 금전적으로 어렵고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가 걱정을 하고 있는 순간에 방송을 타셨습니다. 희한한 일이죠. 전혀 엉뚱하게 나와버렸습니다. 방송을 타고는 어떻게 따지면 뭐 아주 큰 대박은 아니지만은 그냥 중박 정도 된다고 해야 될까요? 매출이 급상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 한마디로 상당히 재미를 보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여기 보시면 축술, 축미, 축술미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뭔가 만지는 이런 능력이 되게 좋은데요. 될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친한 친구의 조언을 받아서 음식점 하는 패턴을 바꾼 것이 오히려 또 맥혀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은 기토가 하나를 잡았는데 경금 작년에 또
보면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이렇게 나눴는데 아예 대놓고 정리를 받아버렸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땅도 제법 많이 또 갖게 됐습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주를 봤을 때는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절대로 귀할 수가 없고 남자 자식하고 연이 없다. 그리고 부모 연도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금전적으로 상당히 좀 여유가 있고 집안적으로도 좀 좋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여기에 운에 있습니다. 병이 되는데 이걸 모두 다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좋죠. 그리고 천간에 뜬다 그러면은 제가 뜯어줬습니다. 그죠? 정관이 천간에 투출할 때는 이 상관이 병이 됩니다만은 운에서 병정화를 만나게 될 때는 이 상관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비견이 이렇게 상관을 생하고 상관이 재를 생합니다. 천간 기운들은 다 좋죠. 이제 이 사주에서 사실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는데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인데 정상적으로 하면은 이 시기가 이제 남자와 완전하게 연이 끊어지는 그런 때입니다. 이분은 물론 이혼은 했습니다만 묘하게 이렇게 같이 지내는 그런 꼴로 지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따지면은 서류만 이혼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식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게 되더라도 여기는 타격을 크게 입겠죠. 제일 처음에 우리가 업을 하시는 분이라 그러면은 하는 업 자체가 앞에는 묘하게 방송을 타고는 이렇게 그 중박 정도 아주 매출이 몇 배로 뛰어오르고 이런 정도는 됐었는데 이제 운이 다 되다 보니까 이러한 것을 경험하겠죠. 자, 만 7살하고도 6개월이거든요. 그러면은 만 7살까지가 올해 수를까지입니다. 그리고 6개월이 더 가야 이렇게 무진이 되거든요. 무진 운대에 들어가는데 술 다음에 해, 자, 축, 임묘, 진, 사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민년 4월부터는 기사대운이 아니고 무진대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정이 좀 달라지죠. 왜냐 그러면은 대운은 지금 현재 목방 동방이지만은 지지는 지금 진토거든요. 그런데 방 자체가 지금 세운에서 동방으로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정관을 치고 들어옵니다. 정관을 그렇게 치고 들어오면서 천간에서 본격적으로 비견과 상관들이 이렇게 합작을 해서 이 관을 이제 철저하게 두드리게 되는죠. 그런 시기에 또 세운까지도 같이 합세해서 계묘까지 들어와 버립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묘목이 들어오는 게 가장 모양이 좋지 않거든요. 완전히 용신이 합거되는 그런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쯤에 큰 낭패를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방의 흐름은 이미 이제 기울었죠. 그래서 토목 상쟁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까 이렇게 토기운이 왕한 사주가 이렇게 목기운으로, 그래서 동방목기운으로 흘러가니까 토목이 서로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서로 상자, 그 다음에 다툴 쟁자, 그렇죠. 그래서 토기와 목기가 서로 다투게 되는 그런 형상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토기와 목기가 이렇게 정통으로 부딪히면은 토기들이 다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은 이런 경우에는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내 모양이 다 무너졌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병정화가 뜨면은 재는 있습니다만은 직이 명예. 그래서 남자가 없고 돈은 벌긴 벌되 조금 모양 나지 않게 욕을 얻어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운은 다 된 거죠. 자, 어떻습니까? 오늘 명조. 정말 사주로 보면은 이렇게 답이 없는 그런 사주입니다만은 운을 보면은 이 정도 완벽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완벽하게 운을 만난
그런 명주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명주가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났더라면 과연 어땠을까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봄직한 그런 명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은 정관이 용신인 정관격 사주에 상관이 이렇게 투출된 조금 특별한 사주, 그러면서도 운이 완벽하게 좋았던 최상의 운을 만났던 명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